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물리치료나 이런 운동을 좀 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디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 끄면 안 돼요. 일단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진단과 증상 그리고 협착증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영어로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파이널이라는 것은 척추 신경관을 얘기합니다. 말이 그 스테노라는 것은 좁아졌다는 거고요. 오시스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척추 신경관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졌다. 그게 이제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척추 신경관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뼈입니다. 이게.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정상적인 척추관입니다. 이 동그란 내용이 신경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편에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많이 좁아져 있죠. 이쪽으로 이제 신경 굵은 작은 신경 가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신경이 여기 눌리면은 그 신경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양인데요. 황색 인대라는 게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입니다. 정상적으로 있는 인대인데 이게 나이가 들고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오게 되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가운데서 두꺼워지면은 척추의 중심 협착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나가는 이 길 쪽에서 외측 함유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좁아지면은 신경에 대한 증상도 나타나고 신경 구멍에서 또 좁아지는 경우에 주간공 협착이 생깁니다. 척추 아까 가운데 보셨던 그 그림에서 중심부 쪽의 협착이라는 것은 이제 디스크가 있는 그 레벨 부분인데요. 그 주로 원인이 그 황색 인대가 아까 보셨던 그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퇴행성 척추 전방 전액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앞쪽으로 밀리는 병에 의해서 주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외측 함유부라는 것은 약간 바깥쪽인데 이 부분은 척추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협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추간공이라는 것은 신경이 나가는 그 구멍입니다. 여기는 주로 관절이 이제 탈구가 되거나 퇴행성으로 뼈가 자라나는 그 골격이 형성이 되거나 디스크가 탈출이 되면서 이런 협착증들이 생깁니다.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 중심성으로 생기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4번, 5번입니다. 요추에 이 뒤쪽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요 뒤쪽에 까만 게 황색인대 아까 보셨던 그 인대입니다. 그게 두꺼워지니까 요쪽으로 신경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CT 사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T를 찍으면 일반 분들은 보시고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계속 보는 사람들이 보면은 협착이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요. MRI를 찍으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MRI 보시면은 요 까맣게 보이는 게 인대입니다. 아까 보셨던 요 까만 인대. 이게 아까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거고요. 앞쪽에 디스크가 이렇게 나오면서 신경이 지금 보일랑말랑하게 여기 있는 게 신경입니다. 굉장히 협착이 심한 거입니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중에서 외측부 쪽의 협착입니다. 이거는 5번, 전추 1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4번, 5번이면 이런 데 보시면은 까만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4번 신경이고 3번 신경입니다. 여기 5번 신경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나가는 쪽에 이제 협착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 5번 신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요통과 신경일성 간헐 파행증이라는 겁니다. 신경일성 간헐 파행증 많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파행증이라는 게.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증상들은 걷거나 서 있을 때 엉덩이 쪽에 좀 통증이 있다가 점점 걸으면서 허벅다리에서 무릎 아래 발바닥까지 이렇게 저리고 시린 통증이 생기는 것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지팡이나 보행기, 손수레 등에 의지를 하면은 주간이 이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주간이 넓어집니다. 아까 보셨던 관들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덜 아픕니다. 그리고
점점 병이 심해지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보시면 시장 간다고 한 조금 걷다가 다리 아파서 주저앉아 계시다가 좀 괜찮으면 다시 걸으시고 이게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 협착증이 이제 엉치 골반부 통증에서 다리 통증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척추에서 오늘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골반하고 다리만 계속 치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엉치나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면 일단은 척추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인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안전마루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 같은 것을 제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 치료입니다. 엔세이드라고 적혀 있는 이것이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 말하는. 그리고 릴렉산트라는 게 이제 근육 이완제고요. 모랄 스테로이드라는 게 호르몬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울증, 항우울증 이런 약물들이 통증을 좀 변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도구치료나 스윙이나 견인운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뒤에 물리치료 센터장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로 계속 걷는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허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등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꼬리 쪽으로 이제 주사를 놓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성형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있고 가장 최신에 나온 게 이제 경막의 풍선 확장이나 유착 방문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밖에 이제 방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꼬리뼈 주사입니다. 요 꼬리 척추를 이렇게 보면은 요 꼬리뼈 쪽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주사노라고 만든 구멍인 것 같은데요. 꼬리뼈 쪽에다가 이렇게 약물을 주면 이 약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보통 4, 5번이나 5번, 1007번 쪽에 연결이 닿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물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협착이 많이 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 주입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 쪽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이렇게 주사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척추 사이로 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방사선 사진을 보면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신경 나오는 신경 줄기를 직접 찾아서 여기다 주사를 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시술이나 수술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는 거고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생긴 바늘을 넣습니다. 굉장히 굵은데요. 이 바늘을 넣고 이 바늘 안쪽에 구멍을 통해서 특수한 카테터가 있습니다. 요거를 넣어서 이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셨던 그 굵은 바늘이고요. 이 굵은 바늘 안쪽으로 이제 이런 작은 특수한 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서 이제 그 약을 쏘면 신경이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찾아서 이제 약물이나 이런 관으로 뚫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보다는 훨씬 효과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막의 풍선 확장을 이용한 유착 방리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장 최신에 나온 겁니다. 아마 이거는 해보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의료 부수로 등록이 돼서 대구 경북에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최초로 진행하고 다른 데서는 하는 대로 했습니다. 이 관이 이렇게 굵은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이제 꼬리뼈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신경성형술보다도 훨씬 굵습니다. 이 관이 굉장히 아픕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특수한 또 관이 있어요. 이 관을 이 안쪽으로 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 협착이 있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풍선입니다. 그래서 이 관 앞에다가 이런 풍선을 달아서
풍선을 이제 넓혔다가 오므렸다가 하면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고 협착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보존적 치료도 해보고 경막의 시술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수술을 하자고 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면 이제 이 허리 병신이 된다던데 수술해도 계속 아프다던데 요즘 할아버지가 수술하고 몇 년째 누워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수술했어요. 만약에 협착증 같으면은 고정을 한다든지 신경을 감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5cm 됩니다. 이렇게 15cm 정도 이만큼 째는데요. 한 10년 전에 수술하셨다 하시는데요. 이게 째면은 이렇게 째게 됩니다. 이거 하나 하려고 상처가 일단 굉장히 크고 이 정도로 상처를 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 뒤쪽에 중요한 허리 근육하고 인대가 다 상합니다. 다 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게 후유증으로 많이 나습니다. 그리고 출혈도 심하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합병증이나 이런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최소 침습적 척추 수술이라는 게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목표는 상체는 최소한으로 두고 허리 근육하고 인대도 최소한으로 손상을 주고 출혈량도 감소하고 입원 기간도 감소해서 합병증을 좀 줄이자. 그래서 이런 수술이 이제 발달하게 된 이유가 튜블러 리트랙트 하는 이런 기구와 포트앤스크루라는 이런 특수한 기구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런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한쪽으로 들어가서 양쪽의 신경을 감압하는 이런 수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압술로는 이제 측방에서 유압하는 방법, 전방에서 유압하는 방법, 중앙에서 유압하는 미들리라는 방법, 그리고 주광공을 경계해서 유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는 기구인데요. 이게 이제 튜블러 리트랙트 하는 겁니다. 이런 기구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동그란 모양 안쪽으로 이제 관을 통해서 안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서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도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피부만 뚫고 안쪽의 근육은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발달하면서 이런 채소 침습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측 접근을 통한 양측 진행 방법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그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감압을 하자고 하면은 이만큼 잽니다. 이렇게 쭉 째가지고 양쪽으로 근육을 다 이렇게 발라냅니다. 발라내고 수술을 합니다. 이 신경을 이렇게 감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뒤에 보면은 이 척추 기립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다 상합니다. 이게 지금 척추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상해버리면 나중에 허리 통증이나 뭐 다른 합병증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최소 침습 방법은 이런 근육들을 다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이 옆으로 이렇게 절단되는데 이 안쪽에 이런 근육이 하나 있고요. 이 옆에 근육 덩어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통해서 넣어서 근육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동측에 있는 이렇게 뼈를 깎고 신경을 감압하고 이걸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반대편까지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상처도 적고 그다음에 근육도 거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방 연술인데요. 이거는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저희 병원 최초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요 상체를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옆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장점은 이 뒤에 있는 근육들을 다 손상을 안 시키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신경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건들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그리고 전방 유압술은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배를 앞쪽으로 열어서 이렇게 수술합니다. 근데 이 수술은 이제 앞쪽에 혈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은 이게 과거의 수술하는 방법입니다. 쇠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수술은 작게 잽니다. 옆으로 이만큼 안 벌리고 그 작은 안에서 특수한 기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사를 받고 감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들립하는 수술에 좀 대가가 있는데 이분이 작년 8월달에 하버드 예일대 피터 지왕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요 강의를 하고 수술적인 교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강공 경유 척추유압술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은 관을 넣어가지고 관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하면은 모양이 잘 보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이게 실제로 그 기구입니다. 튜브를 제작하는 기구고 이걸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 부위는 이게 이제 피부를 통해 가지고 나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사 들어가는 구멍 그리고 수술한 구멍 이렇게 3cm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거 좀 커 보이시는데요. 3cm 정도 이거 한참만으로 수술을 하는. 그래서 그 신경외과 쪽에서 이제 척추는 경막의 시술 쪽에 발달하고 저런 식으로 채소 침습 수술이 발달하면서 협착증을 과거보다 굉장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고 결과도 굉장히 최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 전후로 꾸준하게 물리치료와 아까 말씀하셨던 근육 운동이 병행이 안 되면 그 유지도 할 수 없고 그런 최상의 결과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하고 근육 운동하시는 게 척추치료에 이제 근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정확한 물리치료와 운동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꾸준하게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예. 그 수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 수술을 한다는 것은 척추 안에 뭐 신경을 자릅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수술하는 신경을 자르면 안 되고요. 아니 그렇지. 신경을 살을 자르는 거, 뼈를 자르는 싸고 있는 인대하고 예. 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지면 신경이 눌립니다. 그래서 그 눌리고 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거든요. 예. 잔디밭에 돌이 얹어져 있고 그 돌을 치워주는 게 수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도 다 이제 뼈를 자르고 아니 이제 인대나 이런 걸 제거를 해서 신경을 안 눌리게 해주는 감압을 해주는 건데 그 감압해주는 방법이 그 부분만 찾아내서 이제 최소한으로 다른데 안 다치고 딱 병이 있는 데만 수술을 하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하는 제가 대상 포진을 알았는데요. 네. 그 엑스레이를 봐가면서 덤에서 해서 그 아픈 데를 갖다가 통증 클리닉이라고 그러나 그 신경을 죽이는 것 같은데 저것도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신경을 죽이면 안 됩니다. 신경 죽인다고 합니다. 신경을 죽이면 안 되고 자르면 안 되고 그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거는 그 신경에다가 신경 주변으로 그 약물을 주는 거예요. 신경 주변에 약을 주게 되면 신경이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뭐 신경 자체가 많이 부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신경을 자극을 한다든지 하면은 우리 여기 계속 때리면은 붓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부으면은 건들게 많이 아프죠. 신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부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약물을 사용을 하면 아까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물을 사용하면 이 붓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붓기가 가라앉으면 덜 아파집니다. 그런데 예, 그 상처 부위가 되게 근질것 하거든 양반이 우리 영감인데 내가 맹수를 줘야 돼요. 주사했는데 오 지금 상처가 별로 없을 텐데. 50분 들을 것 같아 끌어가지고. 제가 물어볼게요. 예. 저는 병원에서 8월 19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해가지고 3개월 있다가 병원에 다시 안 되었는데 지금도 현재는요. 어깨 죽기 여기서 땀이 축 나다가 그러면 두장이 뿌려요. 그래서 또 거기 되고 내가 걷는 거를 510을 걷지는 뭐하고 몸이었고 나도 문을 하고 있는데
뭐 빼가 뭐 보도가 뭐덜 나무를 그때 거길래 그럼 해서 봐도 좀 오셔도 되나 사진을 찍고 그 통을 해보자 이러니까 하는 많이 아이 사진 찍을 때 먹고 아이 붙으니까 시기가 멀대 가거든요. 그 지금 내가 여기 병원에 지금 약 6개월 가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 사진 한번 봤는데 예. 오늘 저 수술했는 과장님은 감상을 해보셔야 그 돼요. 손님한테 가길래 자꾸 와 물도 먹고 뭐 물도 이거 필름 치고 있거래. 뭐 약도 없고 그런 게라. 그 어떤 일이 막 오늘 아침부터 내가 못된 전에 물 치는 일이 가서 다 잡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거는 그거는 오늘 속 시원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오늘 여기 이 얘기들 보니까 여기다 구하다니면 보니까 척추가 어떻게 마음대로 보니까 딱 내하고 좀 맞는 거래요. 그럼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단되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은 그때 제가 사진 한번 봤는데 예. 그 뼈가 이제 고정이 되는 부분이 나사가 이제 느슨해졌어요. 예. 어, 그래가지고 그 과장 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안쪽에 내 바깥에 나가서 예. 밤병원에 거기서 일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 이제 판도를 뜯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세명병원에 입원 중이 되네.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수술했는 게 가지만 잘못됐다 싶은 이야기하길래 뭐 말입니까? 아니야. 아무도 아닙니다. 하고 이걸 생각을 보더라고. 그래서 시비 그 시비 그래 병원에 가봤는데 그래 나 문의해봤는데 경우가 야. 이거는 협착증이고요. 야. 어른 경우는 뼈가 부러진 골절입니다. 야. 뼈가 이제 한마디가 부러져서 골절에 대해서 야. 그 과장님께서 야. 그거를 고정을 이렇게 했는데 야. 그 여러 군데를 그렇게 네 군데로 고정했잖아요, 그죠? 나는 모르겠어 몇 군데 그래서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뼈가 안 붙는 경우가 종종 있고 뼈가 안 붙으면은 그렇게 나사가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경과를 보시고 야. 그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한번 재수술하든지 그렇게 가능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 과장님 얘기대로 재수술 하는 수의가를 하는데 그 과장님은 일어나면 붙는다고 싫어해. 운동에 있는 것도 벌써 지금 2달도 안 돼도 만나고 일하면 그거는 지금 협착증하고는 주제가 좀 많이 같아서 지금 골절이라고. 그런데 같은데. 그러고 골절인데요. 과장님 아까 요 마지막에 할 때 허리가 골절이가 그 응기 빼서 다리를 내려가면서 하는 거 그 이야기 쭉 내가 그 정신거든요. 정신 똑같거든요. 여기 군기 수사관이 2년 여기 내려가다 올라가. 신경과에 영향을 주면 야, 그럴 수 지금 이게 있는데 디비지를 못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디비지를 뭐 이 다리를 해주고. 예, 그 다음 진행 또 해야 예, 되거든요. 그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양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여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오늘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한 20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강의를 들으셨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서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앉아 있는 자세를 이렇게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근데 본 데가 점수로 치면 거의 다 50점 미만이세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깨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이렇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정적인 자세에서 서 있을 때도 어깨 높이, 골반의 높이가 똑바른 상태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나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 같은 거 하시면 옆에서 봤을 때 허리를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로 설거지를 하시게 되고 아까 이제 앉아 계신 자세들 보니까 의자를 여기 교육하시는 쪽으로 의자를 완전히 돌리셔가지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엉덩이는 의자에 붙인 상태에서 몸만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이게 힘드니까 앞에 팔을 여기다 짚어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고 그나마 좀 허리 사정이 괜찮으신 분은 다리를 좀 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나마 좀 더 사정이 괜찮으신 분은 아직 덜 아프신 분은 허리를 의자의 등받이에다가 엉덩이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모든 케이스가 모든 어떤 그런 자세들이 결국에는 이런 협착증을 유발하실 수 있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고 전방전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
다리 근육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허리도 약해지게 됩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은 목 근육도 약해지게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척추 모형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인체에서 척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 몸의 체중을 분산시켜주고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놈을 아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앉아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를 바로 갖는 이제 홍보 대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척추의 모형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머리가 있는 위치고요. 여기가 경추, 목의 뼈고요. 여기가 흉추, 여기가 요추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요추 부분에서 허리 디스크가 많이 생기시죠. 목 디스크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허리에 요추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 원인이 아까처럼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되면 척추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게 되면 이 척추의 모양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게 되면은 병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세를 바로 가져도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과사용이 왔을 때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그런 질환들은 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실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바르게 앉아 계실 때는 등받이에서 엉덩이를 바짝 집어 넣으시고요. 이 다리를 절대 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몸의 무게를 의자에 한 70% 그리고 두 다리가 한 15% 내지 20%가 바닥에 지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다리 엉덩이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체중이 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되면은 이 좌골 쪽에 체중이 다 실리시기 때문에 허리 근육이 약하거나 허리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신 분들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개모임 가가지고 방바닥에 앉아서 개모임을 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도 나도 일찍 와가지고 등 기댈 수 있는 데 가가지고 먼저 앉아 계세요. 니는 좀 젊으니까 여기 가서 앉아 있어라. 나는 허리가 아프니까 등 기대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등을 그런데 의지하고 기대면 기대실수록 허리는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앉아 계실 때 반드시 허리를 곧게 펴시고 허리가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바로 딱 세워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책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또 컴퓨터가 많으니까 컴퓨터 하실 때 보면은 대부분의 이 분들이 자세를 보면 요번에 등이 또 뒤로 이렇게 빠져 계세요. 이 자세. 근데 그거 할 때만 이 자세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서도 이렇게 있습니다. 서도. 여기 이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바르게 걷고 계신지 혹은 두 다리로 서 있을 때 어깨 높이, 골반의 높이가 바른지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원하실 분 계십니까? 이 한 분 나오실 분? 아무 분이나 괜찮아요. 한 분 나오실 분 계십니까? 한분 어릴 때 한번 나와보실래요? 제일 보니까 제일 적극적이시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많으시고 80이 넘었어요. 아니는 숫자에 불과하고 80 넘었어. 이럴 기회 아니면 또 언제 내 몸에 대해서 고생하신대. 잠바를 하나 벗으시면 됩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왜 성함이 동의하는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오신 우리 박봉현님께 박수. 이제 제가 박봉현님이 걸음걸이가 바르게 걷고 계신지 혹은 이렇게 서 계실 때 바르게 서 계신지 아니면은 척추에 약간 좀 이렇게 구부정한 게 있는지 여러분들 있는 앞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서 계실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체중을
딛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박봉희님께 어떠한 운동을 하시면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건강보다 더 많이 좋아지실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자, 그러면 자, 뒤로 잠깐만요. 제가 먼저 걷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바르게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바로 걸으려면은 전방 주시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바닥을 보시면 안 되고 전방을 보시는데 약간 상방 15도를 보시고 걸으시는데 제일 첫 걸음이 나갈 때는 발 뒤꿈치가 항상 닿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리치료실에 오고 계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걸음을 발 뒤꿈치를 찍고 걸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걸으세요. 대부분 이게 아프다 그러니까 걸음을 무릎도 살짝 구부리시고 이 허리가 지탱을 못하니까 허리 힘이 없어 지탱을 못하니까 이렇게 걸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몸은 더 망가져요. 그래서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 왼발이 먼저 나갈 때는 오른팔이 먼저 이렇게 걸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우리 어르신 이제 한번 걸어보시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박봉현님이 어떻게 걸으시는지 한번 잘 봐주십시오. 저까지 걸어갔다 한번 걸어. 예, 돌아오시고 예, 돌아오시고. 어르신 연세가 아까 80 넘으신다면습니까? 80. 그런데도 뭐 연세는 80 하시지만 신체의 나이는 아직 한 60대 초반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이 엉덩이가 살아계십니다. 착 올라가신 게 아주 멋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뭔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실 때 혹시 뭔가 이상한 거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공산이 안 죽어라. 그렇죠. 그렇지. 상체가 약간 부자시는 것 같은데. 상체가. 예, 그것도 봤었어. 예, 다른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 앞에 그림 여기 바른 자세로 하면서 걷는 거 그림 보시게 되면은 허리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이 조금 이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은 걸음을 걸으실 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옛날에 그 물길러 가시는 이 동네 안양대 보면은 물을 입고 엉덩이를 새로 이런 하면은 동네 친구들이 갔을 때 설렌 적이 있었는데 이제 박봉님 보면은 걸어가실 때 보면은 엉덩이가 살짝 한쪽으로 빠지세요. 살짝. 허리가 살짝. 그러니까 이게 그 다리를 디디실 때 그 다리에 있는 근육하고 허리에 있는 균형이 좀 안 맞으신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걸어보시게요. 요번에 한번 잘 보십시오. 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신중을 해서 걸으시니까 지금은 배우는 시간 없어요. 연습이에요. 네, 아주 양호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십니다. 네, 아주 양호하십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르신 여기 한번 서보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딱 차려하고 서 계시면 어르신이 지금 보면은 가지고 있는 자세 하나가 어깨, 그지? 편안하게 계시고 어깨 높이를 이렇게 한번 제가 양쪽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려볼게요. 조금 차이가 나시죠? 네, 이쪽이 조금 낮아요. 예, 조금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잡이는 보면은 좀 어깨가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많이 주면 오른손잡이인데. 예, 사람이 힘을 많이 주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어깨를 낮춰서 힘을 이렇게 주거든요. 그게 늘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왼쪽 어깨가 조금 낮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가 잠깐 낮습니다. 근데 어르신은 지금 가지고 계신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또 보시면은 어깨 높이는 저 정도면 아주 양호하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60대 초반밖에 안 되세요. 예. 자, 그리고 옆에서 이제 어깨 차이가 나지만은 팔 길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팔 길이도 별 차이가 없으세요. 오늘 좀 많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하면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너무 양호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다리 근력을 한번 잡고 힘 한번 좀 살아있습니다. 엉덩이 근육도 좋으시고 허리 근육도 아주 좋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르신 앞에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의 그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제가 컴퓨터 같은 거 많이 보고 책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척추가 뒤로 빠져가지고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주무실 때 보면은 높은 베개를 이렇게 너무 남용해서 베고 하시면은 목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턱이 들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앉아 계실 때 보니까 턱이 살짝 이렇게 들려져 계세요. 네. 그래서 턱이 이렇게 들려져 계시고 이 귓볼하고 이 어깨가 일직선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는 바른 자세가 있고 바르지 못한 자세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께서는 이 골반의 위치라든지 어깨 위치는 다 괜찮은데 그제 이 귓볼하고 어깨선만 보면 이 어깨선을 기준으로 해서 목만 앞으로 조금 이렇게 나가 계신 거 이것밖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목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의 체중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만큼 허리가 더 지탱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턱을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은 허리에 주는 부하량이 이 힘든 게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허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오른쪽 허리에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 계시고요. 왼쪽에 있는 허리 근육은 그만큼 많이 긴장이 안 되세요. 그런데 턱을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오른쪽의 허리 긴장도 하고 왼쪽 허리 긴장도 하고 오른쪽은 별 차이는 없지만 왼쪽 허리의 긴장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제 다시 앞으로 좀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내 손 앞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게 되면 허리 근육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많이 들어가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게 있고 어깨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있으시게 되면은 허리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못 삽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자꾸 아파지게 돼요.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어르신께서 양쪽 다리의 체중을 균등하게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90kg인데요. 제가 이제 몸무게 체중을 주면은 90kg가 나오는데 이 양발에다가 체중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에만 체중계가 있는데 여기에 45kg가 체중만 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짝다리를 만약에 이렇게 짚고 있다라고 하면 그지? 오른쪽에 한 60kg 혹은 70kg까지 체중이 실려버릴 거란 말입니다. 조물주가 두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한쪽 다리로만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 사람 몸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또 협착증 디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어떻게 형성을 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르신 여기 신발 신고 올라와서 몸무게부터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몸무게부터 한번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십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어르신 몸무게가 한 66kg 정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두 발을 이렇게 나누어서 서 계시면 한쪽 다리에는 분명히 33kg만 체중이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르신 한쪽 다리 왼발이 위로 오른발 올려주시죠. 네, 앞에 보시면 네, 편안하게 계십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시면 아까 저희가 어르신 66kg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은 30kg에서 36kg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어르신 지금 허리 근육을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왼쪽에 있는 허리 근육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허리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져 계세요.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왼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왼쪽 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싣고 있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허리의 근육들이 더 많이 긴장하게 돼요. 근데 여기 올라가 계시면은 그런 차이는 별로 안 나세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발서기를 이렇게 해보실게요. 여기 가서 아니요, 그냥 여기 제자리에 있어요. 예, 한발서기. 쳐다보고 예, 있다. 10초 한번 유지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대한 한번 버텨보세요. 다시 오른발 시작. 오른발 들으라고요? 아니, 방금 하셨던 거죠. 왼발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요 정도 흔들림을 가지면서 이제 버티실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왼발, 자, 오른발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차이. 한 발로 서시기는 서시는데 오른쪽 할 때는 한 요 정도만 흔들리셨는데 왼쪽 할 때는 많이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은 다리 근력에도 차이가 생겼고 이 다리 근력의 차이 때문에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이 한쪽에만 계속 이렇게 발달이 더 많이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르신 걷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자세, 옆모습, 그리고 체중 위에 올라가가지고 양쪽 다리가 똑같이 균등하게 체중이 싣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르신한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늘 왼쪽 다리로 체중을 싣고 오른발을 들어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루에 꾸준히 하세요. 20분 내지 30분. 저처럼 이렇게 정적인 상태를 딱 유지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보시고요. 자, 오른쪽 다리 들어보십시오. 예, 무릎 쫙 펴시고. 예, 유지. 유지. 이거 연습하면 금방 됩니다. 네. 한 10번만 연습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왼발 대시고요. 유지. 요거 하시고 허리를 쫙 펴주시고. 예, 허리를 쫙 펴시고. 군인 자세처럼.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앉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다리 근육도 좌우 균형이 맞춰지고 허리 근육도 좌우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 어르신이 요거를 꾸준하게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물리치료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형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을 집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하세요. 혹은 이런 근육 스트레칭을 하세요. 걸음을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세요. 라는 어떤 처방을 받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꾸준하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운동을 안 하시다가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면 통증이라는 놈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았던 근육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이 오실 수밖에 없고요. 혹은 또 치료를 받으시면서 근육이 너무 뭉쳐가지고 이완하는 마사지 치료를 받거나 하시면 반드시 그것 또한 치료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넘어가시고 다시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내가 정말로 새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기시면서 사회적인 참여도 높아지실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의료가 너무 많이 발달돼가지고 평균 수명이 아마 100세 이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까지나 다 가고 싶고 그렇게 사셔야지 이게 건강한 삶이지
병원에 누우셔가지고 니겔 맞고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명만 연장한다 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건강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주 건강이 좋으신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작게나마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가지고 또 오늘처럼 여기 도와주셨던 형님처럼 이렇게 또 자기 자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들은 이 시간부터 여기 나가시게 되면은 앞쪽에는 바르게 걷기에 대한 그거고요. 뒤쪽에는 뭐냐면 집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거울을 보게 되면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다음에 2주 뒤에 또 뵈면 요번에는 또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나는 이런 자세인 것 같아서 허리가 늘 아프고 무릎이 늘 아프다. 그래서 또 그분한테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이런 정보를 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